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목요일이죠? 아니에요. 금요일이에요. 여기 보세요. 깜박깜박도 하는 거. 왜 이렇게 깜빡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3월 12일 금요일에 11시 35분에 여러분을 만나게 뵈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매일매일이 여러분들과 만날 시간을 생각하면 반가운데요. 뜸해가지고 매일매일 찾아와야 되는데 정말 각자 개인적인 일들이 모두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일일이 얘기는 못 해드리고 말씀은 못 해드리지만 그래도 이 마음만큼은 항상 열려 있어서 책을 읽는 거는 그냥 읽어드린다는 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의의를 하는 거지, 뭐 그냥 하루에 책만 읽으면 몇 권도 더 있죠. 근데 읽는다는 게 이게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20분 내로 읽어야 돼요. 저희 핸드폰 자체가 그런 핸드폰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읽을 때 좀 버벅거리고, 제가 연예인도 아니고 전에가 영화배우도 아니고 이 책들을 어떻게 다 소화를 해낼 수 있겠습니까? 물론 잘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저도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다 저마다의 개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잘하면 저것도 잘하고 다 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저는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이쁘게 봐주세요. 그러면 강도에게 지금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는 읽어 가겠습니다. 은행 강도가 된 거예요. 이 은행 강도들이 여기를 어떻게 하필이면 이 산장을 찜했는지 참 운이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거죠. 운이 이럴 때. 그리고 한 사람이 지금 못 오고 있는데 온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음 페이지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노부이코가 물었어요. 어째서 여기로 도망친 거지? 계획이 그랬으니까 은행을 습격한 후 나와 다구는 돈을 들고 일단 이 별장지에 숨기로 했어. 간선도로가 봉쇄되면 제대로 도망칠 수 있을지 어쩔지 알 수 없으니까. 이쪽으로 오다가 목격당한 것은 실수였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인가. 동료가 한 명 더 온다고 했는데 올 거야. 믿을 만한 사람이. 그 사람이 우리를 여기에서도 도망치게 해줄 거야. 이 부근 자리도 잘 알고 경찰이 움직임에 대한 정보도 갖고 있거든. 이름이 후지라고 했지? 도시아키가 말했다. 그는 묶여있던 곳이 아픈지 손목을 비비고 있었다. 용케 기억하는군. 그래, 후지야. 그런데 그자는 왜 빨리 안 오는 거지? 그야 뭐 여러 가지로 사정이 있겠지. 진이 모개소리로 웅얼거렸다. 정보를 모으느라 시간도 걸릴 테고. 그의 태도로 보아 무슨 일이 있는 거라고 다카유키는 생각했다. 그 계획이 얼마나 완벽한지는 모르겠지만 도시아키가 말을 계속했다. 아무튼 첫 단계에서부터 벌써 삐걱대고 있잖아. 경찰이 냄새를 맡고 돌아다니고 있어. 머지않아 이 별장이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겠지. 레저를 즐기러 온 사람들이 한 발짝도 집 밖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말이야.
놈들이 눈치를 보려면 우리는 이미 여기 없을 거야. 경찰이 별장에서 발견한 건 손발이 묶이고 입에는 재갈이 물린 너희들이 모습일 뿐일걸. 우리를 죽이지 않을 생각이로군.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게 현명할 거야. 노부이코가 가슴을 쫙 펴면서 말했다. 누구 한 명이라도 희생되면 그 순간 나는 저 문을 박차고 뛰어가서 경찰에 알릴 것세. 희생자가 더 생긴다고 해도 말이야. 만약 일이 그렇게 되면 자네들에게는 강도 외 살인죄가 더해지겠지. 당신이 뛰어나기 전에 쏴 죽이는 방법도 있어. 진이 눈을 번뜩이 말했다. 그럴 경우에는 시모조 레이코가 말했다. 내가 뛰쳐나갈 거야. 경찰을 향해서. 나도. 이번엔 게이코가 나섰다. 나 역시. 다카유키도 잠자코 있지 않았다. 진은 잠시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더니 연달아 몇 번이나 고개를 젓다. 팀워크가 굉장하군. 좋아 알겠어. 피차 득이 안 되는 일은 피하자고. 그 말투에 조금 양보하는 듯한 뉘앙스가 배어 있었다. 침입자가 들이닥친 지 몇 시간 위협을 당하던 쪽이 처음으로 반격에 나선 것이다. 제3막 암전. 그러고도 몇 시간이 더 흘렀다. 상황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두 강도는 2층 복도에 진을 치고 앉아 인질들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강도들 역시 따분한 것은 어쩔 수 없는지 작은 남자는 카드로 혼자 게임을 하거나 점을 치고 있고 덩치는 라운지 책꽂이에 있던 제2고리와 퍼즐에 도전하고 있었다. 다구는 말발굽 퍼즐에 성공한 것에 맛을 들여 거기에 푹 빠진 듯하다. 둘은 라운지 선반에서 찾아낸 고급 브랜디를 마치 보리차를 마시듯 꿀꺽꿀꺽 들이켰다. 저러다 취하면 좋겠는데 다카유키는 그렇게 기대했지만 둘은 술이 몹시 센 듯 얼굴색 하나 달라지지 않았다. 유케의 모습은 밑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다. 그들에게서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있는 것 같은데 때로 진이 입술을 실룩거리며 그녀에게 말을 걸고 있는 점이 다카유키는 마음에 걸렸다. 1층에 있는 인질들은 라운지와 식당을 오락가락했다. 그들에게 허락된 행동 범위가 그곳뿐이기 때문이었다. 주방이나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는 다구나 진 가운데 한 사람이 대개는 덩치 큰 다구였지만 동행했다. 그 틈을 노려 도망치지 못하도록 문과 창문들을 꼭꼭 잠겨있고 설사까지 감겨있었다. 다카유키는 베란다 가까운 곳에 앉아 간혹 호수를 내다보거나 모두의 모습을 바라보곤 했다. 도시아키는 시모조 레이코를 상대로 체스를 시작했고 기도는 멍하니 그런 둘을 바라보고 있었다. 게이코는 식당 의자에 앉아 자신이 가져온 소설을 읽고 있었다. 아스코는 소파에 누워있었고 노부이코는 그녀의 기운을 북돋우려는 듯 옆을 지키고 있었다. 이러고 있으니 마치 저마다 별장에서의 생활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창문으로 집안을 엿본다 해도 수상하다는 인상을 받지 않을 것 같았다. 다카유키는 정상이 아닌 이 상황에 모두 조금씩 익숙해져가는 것을 느꼈다. 긴장이 너무 오래 계속되어 오히려 신경이 둔해졌는지도 모른다. 그러고 보니 도시아키는 체스를 두면서 하얀 이를 드러내고 웃기까지 했다. 다카유키는 노부히코를 보았다. 그는 아내의 손을 잡은 채 눈을 꾹 감고 있었다. 평온하다고 할 수도 있는 표정이었다. 그가 제기했던 작전, 그러니까 화재를 감수하더라도 어떻게든 연기를 피우자는 말은 지금도 과연 유효한 것일까? 아니면 저항하지 않으면 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강도의 말을 믿고 그들이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방향으로 방침을 바꾼 것일까? 다구 좀 오래 지켜봐야겠는데? 위에서 진이 목소리가 들렸다. 뭔데? 화장실이야? 비슷하지만 좀 더 좋은 거야. 퍼도 놀란 다카유키는 위층을 올려다보았다. 진이 일어서려는 참이었다. 안 돼 이거나. 유키에가 외쳤다. 다카유키는 벌떡 일어섰다. 시끄럽게 굴지 마. 옥수까지 달라고 하지는 않을 테니까. 이런 데서 꼼짝 않고 있어봐야 따분하기만 하잖아. 당신도 싫지 않을 텐데. 진은 유키의 팔을 꽉 잡고서 가까운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그러지 마. 기도가 울음이 터질 듯한 목소리를 내질렀다. 그만둬. 다카유키도 소리를 질렀다. 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 해? 진이 짐짓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게 해를 끼치는 일인가? 둘이서 재미 좀 보자는데. 하기야 뭐 여자 쪽이 싫은 척도 하는 일도 있지만 그건 처음에만 그렇지. 그녀를 놔줘. 유케를 모욕하는 말에 분노를 느낀 다카유키가 날카롭게 소리를 질렀다. 아까도 말했을 텐데 누구에게든 해를 끼치면 유리창을 깨트리고 와도 도망칠 거라고. 그래도 좋은가? 진이 그의 기세에 약간 기가 눌린 듯한 눈빛을 보였다. 하지마. 대구도 진에게 그렇게 말했다.
진이 여자 하는 동안 이 사람들이 도망치면 나 혼자서 감당이 안 된다고. 여자는 앞으로 얼마든지 안을 수 있잖아. 인질들과 파트너 양쪽이 공세를 펴자 진도 흥분이 싹 가시는 듯 피식 웃으면서 유쾌히 팔을 놓고서 다시 의자에 앉았다. 아깝군. 꽤 괜찮은 여자인데. 하지만 뭐 서두를 건 없지. 시간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런데 이미 있는 말을 거리낌 없이 내뱉던 진을 닭가육기는 밑에서 노려보았다. 부탁이 있는데 그때 노부이코가 강도들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방에 들어가게 해줄 수 없을까? 아내가 좀 추운 모양이야. 거칠 거라도 가져왔으면 하는데 못 믿겠으면 자네들이 가져다 줘도 좋고. 그의 부탁에 두 강도가 얼굴을 마주 보았다. 주저하는 표정이었다. 그러지 뭐. 마침내 진이 말했다. 다고 잘 지켜봐. 계단 올라간 노부이코가 다구와 함께 자신의 방으로 사라졌다. 혼자 남은 진은 경계의 눈빛을 번뜩이면서 유키에게 총을 겨눈 채 다카유키에게 물었다. 당신이 이 여자 애인가? 애인인가? 그 여자는 내 약혼자의 사촌동생이야. 그러니 지킬 의무가 있지. 거참 기특하군. 그래서 그 약혼자라는 사람은 어느 쪽이지? 그는 게이코와 레이코를 번갈아 보았다. 다카유키는 잠자코 고개를 저었다. 어느 쪽도 아니란 말인가? 그는 도모리사키 도모미, 죽은 내 여동생의 약혼자였지. 옆에서 도시아키가 다카유키 대신 대답했다. 그랬군. 진은 호기심이 묻어나는 시선으로 다카유키를 보았다. 잠시 후 노부이코와 다쿠가 방에서 나왔다. 그런데 계단을 내려오려는 노부이코를 지지 불러 세웠다. 이봐, 거기 잠깐 기다려. 아까 하던 얘기를 마저 해보시지. 의문스럽다고 했잖아. 아까 하던 얘기? 교통사고 얘기 말이야. 진이 말했다. 당신 딸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면서. 그런데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고 했잖아. 그 다음 얘기를 해보라는 거야. 그 다음은 없네. 언짢은 목소리를 말하는 노부이코는 계단을 내려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야스코 옆에 가서 그녀의 어깨에 파란색 여름 재킷을 걸쳐주었다. 그럴 리가 있나? 아까 당신 표정은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봐도 상당히 이상하던데.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사태가 벌어져서 다소 이성을 잃었을 뿐이야. 자네들이 딸 얘기를 해서 흥분한 탓도 있고. 강도 딸에게 소중한 딸의 죽음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할 필요가 있겠나 그런 뜻인가? 그래도 말이야 당신이 한 말은 정말 이상했다고. 딸이 차를 타고 가다가 절벽에서 떨어졌다. 그러나 단순한 사고는 아니다. 사고가 아니라면 대체 뭐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는 다소 혼란스러워서 그렇게 말했겠다고 했잖아. 딸은 사고로 죽었네. 그걸로 끝난 일이야. 왜 자네가 그런 일에 관심을 보이는지 모르겠군. 그거야말로 단순한 호기심이라고 해야겠지. 도무지 따분해서 말이야. 진이 그렇게 말했을 때 지금까지 말없이 도시아키와 체스만 두고 있던 시무조 레이코가 일어나 노부이코에게로 가서 뭐라고 귓속말로 했다. 뭘 그렇게 속삭이는 거야? 속닥거리는 거야? 진이 고함을 질렀다. 그렇군. 노부이코가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녀는 자네들이 모리사키가에 내막을 흐르는 게 아닐까 생각하다는군. 뭔가 약점을 잡으면 앞으로 도망치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이야. 잘하면 공갈 협박도 가능할 테고. 전곡을 찔렀는지 지는 뒤통수를 얻어맞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이내 그 야비한 미소를 되찾더니 총구로 자신의 볼을 긁었다. 우리가 뭘 노리는지는 둘째치고 당신들 역시 딸의 죽음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고 얼굴에 쓰여 있는데 뭘 관계자가 여기다 모였잖아. 그건 뭔가를 분명히 하자는 목적이 있어서 아니겠어? 진이 말이 끝나자 노부이코는 고개를 한번 짚고는 아내의 얼굴을 시선을 옮겼다. 다카유키 눈에는 그가 아스코의 눈을 더욱더 힘줘 잡는 것처럼 보였다. 뭐라고 말을 좀 해봐. 어? 진이 위에서 고함을 질렀지만 노부이코는 입을 열 뜻이 없는 듯했다. 다른 사람들도 그를 주목했지만 그가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이내 원래 자세로 돌아갔다. 한심한 사람이로군. 진이 혀를 끌끌 찼다. 지금까지보다 한층 무거운 침묵이 이어질 듯한 예감이 들었다.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모두를 압도하는 모양이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그 침묵을 깨는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님, 역시 저와 생각이 같으시군요. 그렇게 말한 사람은 게이코였다. 어젯밤에 제가 그렇게 주장했을 때 아버님은 반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아니었던 거죠. 저와 같은 의문을 품고 계셨어요. 게이코, 그런 건 아니다. 노부이코가 부정했다. 아니에요. 그녀가 자신만만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렇지 않아요. 아무튼 지금은 그 얘기를 하지 말자. 그리고 노부이코가 힐끔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지금은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군. 이런 때니까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죠. 가령 이곳에서 무사히 돌아가게 된다면 영영 할 수 없을 거예요. 평온한 생활로 돌아간 기쁨에 그 생활에 조금이라도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는 얘기는 피하려 하겠죠. 피하면 어떤가. 그 유쾌한 얘기도 아닌데. 아버님은 그래도 괜찮으신가요? 도모미를 죽인 범인이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게이코,
그녀의 입을 막으려는 듯이 노부이코가 준엄하게 말했다. 그렇게 경솔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아니 나도 들었어. 진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 리 없었다. 죽였다고 했지? 당신 딸을 죽인 범인이 있다고 말이야. 다구 너도 들었지. 우리가 아주 재미있는 곳에 숨어 들었나 보네. 오해하지 말게. 그녀 멋대로란 말이야. 그녀는 소설가라네. 아무래도 상상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 그런 생각을 한 모양이군. 딸은 분명히 사고로 죽었어. 게다가 딸을 죽여봐야 득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 상상이 아니에요. 아버님도 운전에 그토록 예민한 도모미가 같은 실수를 2번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리고 이득이 있어야만 동기가 있는 것은 아니죠. 원한이나 복수가 훨씬 강력한 에너지가 될 수도 있어요. 게이코가 반론에 열을 올렸다. 말이 안 되는 얘기야. 대체 누가 도모미를 복수를 하고 원한을 품는다는 말인가? 이제 그만하지 그런 얘기는. 답답하다는 듯이 노부이코가 두 손을 얼굴 앞에 흔들었다. 그런 태도를 비웃는 듯이 진이 말했다. 참 왜 그렇게 허둥대시나? 내가 봐도 이야기를 얼버무리기에 헐안인 것 같은데. 얼버무리기는 그렇다면 흑백을 분명히 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모리사키 제약이 딸은 사고로 죽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살해당할 수도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의혹을 품지 여기서 나가게 되면 뒷맛도 슬슬 날 텐데 말이야. 자네들이 의혹을 품든 말든 상관할 바 아니네. 틀림없는 사고였어. 경찰에서도 결론을 내린 일이고 그 결론을 뒤집은 근거도 없고 사고가 아니었다는 증거도 없다네. 노부이코는 그렇게 말했지만 확연히 불안해하는 표정이었다. 두 사람이 끝까지 성공적으로 도망칠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붙잡혔을 경우에는 이곳에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게 될 것이다. 전에 경찰 관계자를 취재한 적이 있었는데요. 게이코가 딱히 누구 얘기를 할 것 없이 얘기를 꺼냈다. 자기 실적으로 사고를 당했을 때 특히 범죄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검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도모미가 수면제를 먹었다고 해도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오, 진이 괴상한 소리를 냈다. 누군가가 수면제를 먹였다는 건가? 그거 참 재밌군. 그렇다면 일부러 사고를 일으켰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긴데? 아무리 말해도 계속해서 자신이 견해를 펼치는 게이코를 보는 노부이코의 눈에는 거의 중요라고 해도 좋을 만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라도 진실을 밝히려는 게이코의 태도는 그녀의 진지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다. 다카유키는 왠지 그녀에게 압도당하는 기분이었다. 너 말이야 어젯밤부터 자꾸 그런 소리를 하는데 아까부터 채스를 멈추고 얘기를 듣고던 도시아키가 의자를 움직여 게이코를 향했다. 그 확고한 자신감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건지 어디 한번 들어보자. 게이코는 쉼업을 한 번 한 후 입을 열었다. 필케이스예요. 필케이스? 약통 말이야? 네, 도모미는 펜던트형 필케이스를 갖고 있었어요. 제게도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안에 하얀 캡슐이 2개 들어있더군요. 무슨 약이냐고 물었더니 진통제라고 했어요. 생리통이 심해서 의사가 특별히 조제해줬다고 하더군요. 그 약이라면 제가 압니다. 제가 상담에 응했으니까요. 기도가 발언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정기적으로 몇 알씩 건넸을 겁니다. 그래요. 나도 알아요. 아스카가 누운 채로 힘없이 힘을 움직였다. 자네는 도시아키가 다카유키에게 물었다.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기념품으로 사왔다는 은색 필 케이스였다. 어젯밤 게이코가 약을 바꿔치기도 했을지도 모른다고 암시했을 때부터 언젠가는 그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증인이 쏙쏙 나타나는군. 도시아키가 말했다. 하지만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그러니까 게이코가 입술을 핥았다. 만약 그 약과 똑같이 생긴 수면제가 있다면 범인이 도모미가 목걸이를 풀어놓은 틈을 타 내용을 바꿔치기 한 뒤 그녀가 자동차 사고를 일으키기를 남몰래 기다렸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하, 그런 말이 하고 싶었던 거군. 그런데 그렇게 약을 바꿔치기 하는 게 바꿔치기 한 게 의미 있는 일인가? 잘은 모르지만 진통제에도 수면 효과는 있잖아. 도시아키가 기도를 보며 알렸다. 그런 효과가 있는 약이 대부분이죠. 하지만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면 곤란하니까 효과를 다소 낮추죠. 그리고 도모미 씨에게는 수면 효과가 없는 진통제를 처방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날 도모미는 약 같은 건 안 먹었어요. 아스코가 몸을 일으키면서 말했다. 경찰에서 유품을 받았을 때 실은 펜던트를 열어봤어요. 방금 기도 선생님이 설명하긴 했지만 나는 도모미가 약이 영향으로 졸았던 게 아닐까 의심했거든요. 그 무렵 마침 도모미가 생리 중이었기에 전원이 헉 하며 놀라는 기색을 보였다. 하지만 그건 제 기우였을 뿐 필케이스 안에는 마약 2개가 그대로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먹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여분이 약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필케이스 안에 있는 것을 먹은 후 다시 넣어두었을지도 모르죠.
게이코가 그렇게 말했지만 아스코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하루에 약 먹는 양이 최대 2알로 정해져 있어서 여부는 갖고 다니지 않았어. 그러기 위한 필케이스니까. 아스코가 자신 있는 태도로 말했다. 과연 설득력 있는 얘기였다. 아스코의 얘기로 이제 납득하지 않았을까 싶군. 노부이코가 게이코를 보며 말했다. 그날 도모미는 약을 먹지 않았어. 그러니 과연 그 약이 다른 약, 극단적으로 독약으로 바뀌어 있었다 해도 도모미의 죽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뜻이지. 하지만 게이코는 여전히 반론할 권리가 있는 듯했다. 필케이스 안에 약이 들어있었다 해도 설명은 성립해요. 오호, 어떤 식으로 말이지? 도시아케가 물었다. 지금 어머니 증언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런 말씀이죠. 유품으로 필케이스를 받았을 때 안에는 약이 2알 들어있었다. 그 얘기는? 이제 됐어, 게이코. 너희 별론 능력은 충분히 알았으니까. 게이코 얘기를 잘해서 노부이코의 손이 허공을 잘랐다. 내 특기가 창작이니 무슨 얘기니 지어낼 수 있겠지. 하지만 그 능력은 다른 곳에 발휘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런 때 도모미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진 않아. 조금 전보다 한결 엄한 말투였다. 평소 성품이 온화한 노부이코로서는 흔치 않게 노기를 띄고 있다고 다카유키는 생각했다. 그 대단한 게이코도 결국 입을 다물고 말았다. 납득할 만한 추리라면 들어보고 싶기도 한데 난. 도시아케가 말했다. 하지만 노부이코는 성가신 대로 내치듯 손을 내저었다. 정말 무슨 일일까요? 정말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가 그러면은 이쯤으로 하고요. 시간이 남으면은 다시 와서 여러분들에게 낱낱이 또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